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소비 쿠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까 제가 언급드렸듯이 이제 전 국민이 쿠폰을 받았는데 그 10만 원을 또 받을 수도 있게 되겠어요. 이게 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최근 1심 법원이 그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씩 배상을 해라라고 지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아직 1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이 또 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배상 금액만 10만 원 치면 이제 5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감당할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이번 판결의 의미는 국민 모두가 계엄의 피해자다라는 거를 지금 법원이 인정한 셈인데 그리고 이게 1심에 의해서 2심, 3심까지 확정이 되면 이제 국민들은 말 그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자, 문제는 윤석열 부부의 재산이 5조 원에는 크게도 못 미치는 지금 80억이잖아요. 80억. 그러니까 79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본인 예금이 한 6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김건희 씨 재산이다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재산 피해보는 걸 아주 싫어하니까 이혼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 6억에 불과한데 이 6억으로 어떻게 5조 원을 주느냐 뭐 그런 말도 나오던데.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됐을 때 영치금도 안 넣어주고 예. 연애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 하시죠? 예. 예. 그래서 이미 심리적인 그런 결별은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리고 괜히 비상계엄 해가지고 영부인으로서의 그런 여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게 됐고 삼특검이 발행을 되면서 본인도 지금 16가지 안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예. 정말 지금 열심히 16가지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느라고 머리 쥐날 거라고 안 봐도 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소환 이제 8월 6일 날 예.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2차 저차 법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거를 계속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심할까 상상을 한번 해보게 돼. 근데 지금 10만 원씩만 한 거잖아요. 10만 예. 원씩 해서 5조인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10만 원만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법원에서는 그 10만 원 정도는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예. 이거 만약 더 주면 저기 정부 거덜납니다. 예산 윤석열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그 10만 원이 상한이 아니라요. 법원에서는 예. 최소 10만 원으로 최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번에 사실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런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기각이 됐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때는 사실 최순실 씨가 국정 개입 정도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다 피해보는 거에 대해서 이 인과관계나 연관성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취약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이런 판례가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백하고 위법한 것들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있어서 국가가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받고 국민들이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그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인정이 된 건데요. 2022년 8월 30일에 이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전원 합의체에서 뭔가 판결이 하나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박근혜 때는 안 되고 이번에는 인정이 된 것인데요. 그 내용이 위헌 위법이 명백하면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요 국가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새롭게 정립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런 박근혜 대통령 상황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50만 원이 사실은 인정을 못 받았긴 했는데 지금은 최소 10만 원이기 때문에요. 예. 1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본인의 입장을 사실은 소송으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국민들도 그리고 현장에 그날의 계엄 상황에서 국회에 갔던 시민들도 상당히 피해를 받고 계속해서 그 탄핵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집회들을 통해서 열심히 그런 했던 물리적 아니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실제로 비상계엄하면서 수많은 군인들 그리고 수많은 경찰들 현장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는 피해자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 무리한 직권남용으로서 오더를 받고 사실은 뭐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그런 계엄 사령관들 중에서는 정말 평생 그래도 군인 활동하면서 정년퇴직하면은 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감옥 가게 되고 소송에 걸리고 재판하게 되고 이런 많은 상황의 피해에
원인이 지금 윤석열 그리고 지금은 내란 공범이라고 하고 있는 여러 주동자들이 뭐 이상민 지금 장관도 이제 구속영장 청구되고 김용현 그리고 한덕수 이런 사람부터 계속 발라질 텐데 그러면 정말 모의를 주동한 사람과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역했던 사람들과의 상황 완전히 다르고 그러다 보면 금액에 대한 스케일도 꽤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하여튼간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예금이 몇 없잖아요. 근데 예. 김건희 여사 우선 예금 50억.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30억. 그 다음에 또 이게 양흥에 있는 부지 6억 원 등등 여러 비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비상계엄에 김건희 여사가 가담한 정황이 잡힌다. 그 개연성이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손해보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본인이 자기의 재산들에 대해서는 쯤이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뭐 많잖아요. 뭐 목걸이도 있고 6천만 원짜리, 그다음에 목걸이, 예. 샤넬 12개, 12개, 구두도 있고 아마 명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명품에 대한 그러니까 중고품 거래하면 어느 정도의 재산을 일부는 또 그러기에는, 확보할 수도 예.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5조 원이 엄청난 돈이긴 한데 예. 다 탈탈 털리겠네요. 그러면. 평생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죗값을 국민들한테 사죄할지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하는 모습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렇지 않고 재판에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상황을 상황 논리로만 그리고 여론 선동을 통해서 구구 선동을 통해서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5조 이상의 값어치에 대한 본인의 그런 사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진짜 5조 이상의 피해를 국민들한테 가져왔기 때문에 뭐 그 벌을 달게 받아야 되겠죠.